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이마트를 시작으로 SK 오션 플랜트와 CNC 인터내셔널, ALT, 파라다이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정민 소장의 픽은 엑스게이트, 하이브, 서진 시스템, LX 세미콘, 에로티 베큐움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눈에 띈다, 관심이 간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계속 끌고 가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라면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괜찮나요? 매수가, 목표가 또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두 분이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이마트를. 이마트요? 이마트 거의 뭐 작년 여름부터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어떤 특별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도 부족한 건 좀 사실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이 온라인 입점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는 부분도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하지만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우려감은 주가에 충분히 더 반영이 됐다. 또 우려감이 또 몇 개 더 있죠. 이 사분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은 지금 예상치가 그전에 500억 이상이었지만은 지금은 400억 초반으로 좀 내려왔었고, 또 이제 신세계 건설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기존점에 어떤 부진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지금 현재 이마트나 에브리데이 또 편의점 이건 통합 소싱에 대한 그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어떤 변화 가능성에 의한 이 이마트의 투자 심리의 개선은 빨라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진에 대한 이 의지가 그전보다는 확실히 확고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마트에 대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제 증권사 같은 목표 주가를 10만 원 이상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관점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마트를 새해 첫 종목으로 이성웅 차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이 이성웅 차장님 오랜만이시다라고 하셨는데, 지난주나 월요일이 휴일이어가지고 새해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마트로 첫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엑스게이트고요. 엑스게이트. 이 엑스게이트는 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및 관제 서비스 사업을 좀 주요 영위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가비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좀 말씀드렸지만은 최대 주주가 가비아인데 거기에 이제 자회사로 KINX가 있고 이 엑스게이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그러니까 퀀텀 VPN 그 기술 탑재에 대해서 제품 상용화에 좀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SK 등의 그 통신 기업도 동사에 좀 어느 정도 제한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양자 암호나 사이버 보안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되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홈 네트워크스나 아니면은 그 보안 솔루션의 해외 시장 공략도 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나 미주 지역의 확대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은 사우디 시장 진입도 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그 사우디 네옴시티과 관련된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2월 때 초반 때 굉장히 좀 급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작년에 발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12대 국가전략 기술의 양자 암호화 사이버 보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네. 저번 주 금요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금액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투자 금액에 대해서 발표가 됐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양자 암호나 보안 쪽에 땡. 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양자 암호나 사이버 보안에
관심이 크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있었죠. 그런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엑스게이트를 반 소장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SK 오션 플랜트. 근데 우선 이번에 뭐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 영업이익도 170억 이상이 지금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작년에 이 전체적인 실적은 굉장히 좀 선방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3분기 때 여러 가지 뭐 잡혀야 됐었던 수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이연됐었던 상황이었지만 네. 작년 4분기에 이 실적이 이연되었던 게 잡힌다고 한다면은 작년 실적은 무난하게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SK 오션 플랜트 우리나라 뭐 해상 플랜트 쪽에서의 그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합 소싱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는 저는 해상 풍력이 글로벌적으로 개화됐을 때 가장 큰 수혜주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연되었던 이 대만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하나둘씩 좀 잡힌다고 한다면은 이 작년 4분기가 아니라 올해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해상 플랜트뿐만 아니라 이 SK 오션 플랜트의 방산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좀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수주 잔고 같은 경우로 봤을 때도 이 올해는 작년 대비 30% 가까운 수주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까지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는 뭔가요? 네, 하이브고요. 하이브. 네, 이 하이브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좋아졌다 보니까는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 업종퍼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실제 그 코스닥 쪽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코스닥의 엔터 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다시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작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매출도 5,3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도 700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 각각 증가를 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좀 4분기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게 그 90일간 선보였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드림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멤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올해 이제 그 하이브가 미국에서 데뷔할 그 6인 걸그룹 멤버를 구성하면서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 캐츠 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 걸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에 대해서는 뭐 콘서트 그 매출에 대해서 기대도 있지만은 공연 매출에 대해서도 증가할 가능성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 알류 넥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걸그룹 그 아이들리도 데뷔할 그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계속 좀 그 아티스트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를 살펴보고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자, 다음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CNC 인터내셔널 CNC 인터내셔널. 말씀드릴 텐데 우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 전문 이제 ODM 업체입니다. 네. 뭐 설립 초기에도 그렇지만은 약간 아이라이너 같은 이 아이 중심의 이 화장품을 좀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주목을 많이 받는 게 이 고객이 고객과 제품이 다양화되는 부분이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재 구간이고요. 다른 이제 ODM, OEM 업체와 틀리게 CNC 인터내셔널이 직접 이 제품을 설계하고 구상하고 이걸 브랜드 업체에 제안하는 기능 쪽으로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의 리뉴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NC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 화장품 OEM, ODM 업체 안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도 이 작은 어떤 인디 브랜드 중심의 화장품이 좀 대세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제품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구조가 지금 CNC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어떤 지금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이 장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캐파나 여러 가지 부분도 늘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만큼 이 CNC 인터내셔널의 대한 어떤 수주나 이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2020년에 1억 500만 개였던 이 캐파 능력이 작년 말에 2억 4천만 개까지 올라갔던 걸 봤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캐파 증설이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NC 인터내셔널까지 자세하게 화장품 관련 종목 하나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 뭔가요? 예,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고요. 서진 시스템. 이 서진 시스템은 통신 및 반도체 장비의 전기 구동장치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및 그 배터리 부품 부문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ESS 부분 매출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한 24% 이상 증가를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한 46%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주만 한 3,6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좀 어느 정도 반영에 대해서는 4분기 때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이러한 ESS 부분들과 작년 그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같이 좀 아마도 그 부각돼서 4분기 때는 좀 어느 정도 책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특히 ESS 부품 매출에 대해서도 해외 기업으로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예상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올해는 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품 매출도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국내 매출도 좀 같이 신경 쓴다 한다면 굉장히 4분기 때나 올해 1분기 때까지도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거래일 동안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상황을 통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 한 상단 10%까지 상승 여력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시죠. ALT를 ALT.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ALT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중순부터 주가가 조금씩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또 이제 패키징 테스트까지 하는 이 테스트 쪽에서의 전문 이 반도체 쪽에서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ALT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뭐 가시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이 ALT의 이 테스트 쪽에서의 이 기술력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IGBT 테스트를 위한 링커 공정을 일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반도체, 특히 이제 후공정 테스트 기업들 대비해서는 기술력은 높게 측정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추후에 봤을 때 이 반도체 시장이 이 고성능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이 ALT의 기술력은 계속해서 좀 독보적인 이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캐파 증설까지도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현재 캐파가 841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2년 후에 1,100억 이상의 캐파 증설 능력을 지금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ALT가 투자 기간이지만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를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땐 빠르지 않을까. 그 전에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ALT 매수 지금 적절한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예, 네 번째 종목은 LX 세미콘이라는 LX 기업이고요. 세미콘. 네, 이 LX 세미콘은 그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근데 펠리스 업체로부터 전량 그 반도체 전문 생산에서 그 외주로 좀 생산하는 것도 특징이기는 하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설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텔레시스를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당장 부각을 받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실적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그 기존에 한 3분기 때 전년 대비 75% 감소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하방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24년 1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1분기로부터 OLED 아이패드용에 대한 패널에 대해서도 시향산이 좀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1분기 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한 4, 5월 정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아이패드 출시에 따른 기대감도 남아있긴 하지만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삼성전기 대표이사 출신 임원을 좀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그 경영을 맡으면서 기존에 투자와 그 체제 개선을 추진을 하면서 최고 실적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NX세미콘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올해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5번째 종목이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를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장민님께서 파라다이스 관종인데 관심 종목인데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포함해서 알려주실까요? 그 매수가라고 하시면은 아직 신규로 매수는 진입 안 하신 거라고 좀 생각이 그쵸, 되고 그쵸. 있는데 네. 신규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구간이죠. 작년 10월부터 봤을 때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신저가라기보다 6개월 정도의 신저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신규 진입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4분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74, 뭐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하는데 100% 이상 증가하는 것보다도 이건 약간 기저효과 감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이 350억대의 영업이익을 넘길 것으로 지금 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과정에서 저는 매수 관점 접근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중국 VIP 쪽에서의 이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이 작년 8월부터 봤을 때도 증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홀드율, 뭐 드랍액, 뭐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작년 하반기가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떨어졌던 부분은 있죠. 뭐 인스파이어 개장에 따른 딱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저는 이제 우상향 방향 쪽으로 계속 가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장님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지금 현재 13,020원에 비중은 높게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서 한 자릿수의 어떤 비중을 좀 담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비중은 크게 실지 마시고 좀 접근해보는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참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5번째는 뭔가요? 네, 에로티 베큐이고요. 에로티 베큐? 이 에로티 베큐은 건식 진공 펌프 생산 판매 업체긴 한데 특히 이제 뭐 태양광 셀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제조 등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복합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양한 좀 테마들을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 산업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적용을 받으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주주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기는 한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삼성전자 쪽에서 수치가 얼마나 찍히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그 매매 관점으로 유효하다 보니까 네.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업황 회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남아 있는데 고성능 중심의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12월 그 수출입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은 11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그 재작년보다도 굉장히 좀 뛰어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보다는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 기업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수출입 동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OLED나 디스플레이 쪽도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OLED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도 8% 증가를 하게 되면 약 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와 OLED 쪽에 대해서도 가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12월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우상향 추세. 땡! 네, 여기까지 마지막에 숨이 좀 가쁘신 것 같은데 에로티 베큐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